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자식한테 돈 빌려줬는데 나중에 갚으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소가리만 하신 적? 아니면 며느리 도와준다고 집안일 했는데 오히려 간섭한다고 눈치 받으신 적? 친구가 힘들다고 해서 이것저것 조언해줬는데 나중에 연락이 뚝 끊긴 적 있으시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도움에 관한 겁니다. 도움, 좋은 건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도와줬는데 오히려 관계가 나빠질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진짜 도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수없이 남을 도와주셨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도움을 거부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상한 일이죠. 우리가 살면서 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 일자리를 못 구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 외로워서 우울해하는 사람.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도와주려고 하면 거부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도움을 받지 않으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읽은 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움을 거부하는 사람을 강제로 돕는 것은 해롭다. 관심을 싫어하는 사람조차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매력을 지닐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힘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쉽게 풀어볼까요? 도움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억지로 도와주면 그게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계십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힘들어합니다. 어머니는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도와줘야지. 그래서 돈을 모아서 아들한테 줍니다. 이거 가지고 다시 시작해봐. 그런데 아들은 받지 않으려 합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억지로 줍니다. 아니야, 내가 힘들잖아. 어서 받아. 결국 아들은 마지못해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아들이 어머니한테 연락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은 빚진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엄마한테 신세만 지내. 언제 갚지? 엄마 앞에 서기가 부끄러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는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오히려 관계가 나빠진 겁니다. 이게 바로 도움을 거부하는 사람을 강제로 돕는 것은 해롭다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보다 우월한 자를 돕는 것. 자,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보다 우월한 사람을 동료로 만든다는 것은 언젠가 가능한 일이다.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것도 어렵죠?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보다 높은 사람, 잘난 사람을 도와준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할머니가 계십니다. 손주가 의사가 됐습니다. 대학 병원에서 일합니다. 할머니는 손주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바빠 보입니다. 얘가 너무 바쁘게 사네. 내가 뭐라도 해줘야지. 그래서 할머니는 손주한테 반찬을 해서 갖다 줍니다. 얘야, 할머니가 내 좋아하는 거 만들어 왔어. 손주는 고맙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할머니가 멀리서 힘들게 오셨는데 이거 받아야 하나? 냉장고에 넣을 데도 없는데 동료들 눈치도 보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머니는 좋은 마음이었지만 손주한테는 부담이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손주는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할머니의 도움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할머니가 고생하시는 게 손주한테는 미안하고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보다 우월한 자를 돕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의 뜻입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 자,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다양한 용모에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 이 말이 핵심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야? 그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끼어들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시어머니가 계십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니까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듭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자유롭게 키우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며느리한테 이것저것 말합니다. 아이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 처음에 며느리는 네 하고 듣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면 부담스럽습니다. 시어머님이 자꾸 간섭하시네. 내 방식대로 키우고 싶은데 그러다가 결국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피하게 됩니다. 시어머님 오신다는 연락 오면 밖에 나가 있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손주를 잘 키우라고 며느리를 도우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계가 나빠진 겁니다. 이게 바로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 사람의 것을 모아서 돕지 말라. 그리하여 자신이 즐거운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한계를 아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타락하려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대 자신을 팔지 말라. 어렵죠? 쉽게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장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만 도와라. 그 정도를 아는 게 현명하다. 두 번째 문장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너무 나서지 말라. 왜 그럴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불우한 이웃이 있습니다. 집이 불타서 살 곳이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우리가 도와줘야지. 이때 어떤 할머니가 나섭니다. 제가 돈을 모금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돈을 모읍니다. 처음에는 다들 좋아합니다. 그 집 참 딱하네. 우리가 도와야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은 원래 집안 관리를 안 해서 불난 거잖아. 왜 우리가 도와줘야 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할머니가 너무 나서는 거 아니야? 마치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행동하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할머니를 비난합니다. 돈을 제대로 쓰긴 한 거야? 혹시 중간에 빼돌린 거 아니야? 할머니는 억울합니다.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의심받고 욕먹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 사람의 것을 모아서 돕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자기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의심합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모금하는 사람을 의심합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이어도 오해받고 비난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이런 일에 나서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도움을 관찰하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우선 교묘하게 도움을 관찰하며 여러 사람의 기쁨과 이익을 이해하는 것이 현명하다. 어렵죠?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우선 교묘하게 도움을 관찰한다. 무슨 말일까요? 도와주기 전에 먼저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할머니가 계십니다. 친구가 요즘 우울해 보입니다. 할머니는 도와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바로 나서지 않습니다. 먼저 관찰합니다. 친구가 왜 우울한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 대화를 나누면서 천천히 파악합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외로워. 그제야 할머니가 말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복지관 가볼래? 거기서 프로그램도 많이 한대. 친구가 대답합니다. 그래? 그럼 같이 가볼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머니는 친구가 원하는 걸 먼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친구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바로 교묘하게 도움을 관찰하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목적은 자립이다. 그러므로 줄일수록 오히려 늘어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현명하다. 이것도 어렵죠? 쉽게 풀면 이런 뜻입니다. 도와주되 상대방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라. 의존하게 만들지 말고 자립할 수 있게 도와라.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계십니다. 딸이 이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어머니는 딸이 불쌍합니다. 그래서 매달 돈을 줍니다. 생활비도 주고 아이 학원비도 주고 처음에는 딸이 고맙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딸이 어머니 돈에 익숙해집니다. 엄마가 도와주시니까 내가 굳이 힘들게 일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의존하게 됩니다. 엄마, 이번 달은 돈이 좀 부족해요. 엄마, 아이 학원비 좀 더 올려주실 수 있어요? 어머니는 힘듭니다. 하지만 딸이 불쌍해서 계속 줍니다. 그런데 이게 딸한테 정말 도움이 될까요? 아닙니다. 딸은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항상 어머니 돈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건 진짜 도움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엄마가 당분간은 도와줄게. 하지만 내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만이야. 그러니까 너도 일자리를 찾아봐. 엄마가 아이는 봐줄게. 넌 일 나가서 돈을 벌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와주되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도움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을 교묘하게 남용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무력하게 자신만의 안락함에 던져질 뿐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을 선물로 여기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문장은 이런 뜻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우리에게 교묘하게 도움을 줍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 문장은 이런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도와준 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손주가 수학 문제를 못 풀어서 힘들어합니다. 할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이렇게 합니다. 어디 봐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척척 풀어줍니다. 손주는 답을 적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푸는지는 모릅니다. 이건 진짜 도움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할아버지는 이렇게 합니다. 어려운 문제네. 우리 같이 풀어볼까? 먼저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봐. 여기서 뭘 구하라는 거지?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손주 스스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손주가 조금씩 풀어갑니다. 실수도 하고 막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힌트를 주면서 계속 생각하게 만듭니다. 결국 손주가 스스로 답을 찾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손주는 기쁩니다. 그리고 어떻게 푸는지 이해했습니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나와도 스스로 풀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도움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르쳐줘서 내가 풀었지? 할아버지한테 고마워해야지?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어. 내가 스스로 풀었구나. 다음에도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을 선물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아시겠죠? 진짜 도움이란 무엇일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원할 때 도와라.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도와주면 부담만 됩니다. 둘째,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라. 무턱대고 도와주지 말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알아보세요. 셋째, 자립할 수 있게 도와라. 계속 의존하게 만들지 말고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넷째, 능력 밖의 일은 하지 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세요. 무리하면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부담스럽습니다. 다섯째, 도와준 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도와줬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관계가 나빠집니다. 이 5가지가 진짜 도움의 원칙입니다. 자, 그럼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황 1, 자식이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잘못된 방법. 얼마 필요해? 엄마가 줄게. 바로 주는 것. 올바른 방법. 무슨 일이 있니? 이야기해봐. 먼저 상황을 듣습니다. 꼭 필요한 돈이니? 정말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엄마가 도와줄 수는 있어. 하지만 언제까지 갚을 수 있니? 책임감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도 함부로 돈을 쓰지 않습니다. 상황 2, 손주 육아를 도울 때
잘못된 방법. 너는 일 나가. 내가 다 키울게. 아이를 전담해서 키우는 것. 올바른 방법. 엄마가 필요할 때 도와줄게. 무엇이 가장 힘드니? 며느리의 필요를 먼저 듣습니다. 내가 아이를 봐줄 테니 넌 일 마치고 쉬어. 필요한 부분만 돕습니다. 아이 키우는 건 내가 주가 돼야 해. 엄마는 도와주는 거야. 주객을 분명히 합니다. 이렇게 하면 며느리도 부담 없이 도움을 받습니다. 상황 3. 친구가 힘들어할 때 잘못된 방법.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하면 돼. 일방적으로 조언하는 것. 올바른 방법. 무슨 일이야? 이야기 들어줄게. 먼저 들어줍니다. 힘들었겠다. 내가 뭘 도와주면 좋을까?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봅니다. 내 경험으로는 이렇게 했는데 도움이 될까? 강요하지 않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친구도 편하게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도와주는 것만 생각하는데 도움을 받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도 도움이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도움 받는 걸 싫어하십니다. 나는 괜찮아. 남한테 폐 끼치기 싫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것도 문제입니다. 자식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돕게 됩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죄책감을 느낍니다. 엄마가 힘든데 도와드리지 못하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도움을 받을 줄도 압니다. 고마워. 내가 도와주니까 엄마가 편하네. 내 덕분에 할 수 있었어. 이렇게 말하면서 기꺼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식들도 기쁩니다. 엄마를 도울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것, 이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나니 어떠세요? 도움 하나 주는 게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복잡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움이라는 건 관계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복잡한 겁니다. 각자 생각이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고 상황도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도움이라도 어떤 사람은 고맙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부담스러워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줄 때 순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도와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잘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고맙다는 말은 해야지.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진짜 도움은 아무 기대 없이 주는 겁니다. 그냥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도움이라는 것 참 어렵죠? 하지만 평생 배워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돕고 친구를 돕고 이웃을 돕습니다. 그리고 자식한테 도움을 받고 손주한테 도움을 받고 복지 서비스에 도움을 받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고받는 법을 잘 배워야 합니다. 젊을 때는 주로 도와주는 쪽이었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부모님을 모시고 남편을 내조하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 도움을 받는 쪽이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현명하게 도움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서로 부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이게 지혜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 해볼 것. 하나, 누군가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지 마세요. 뭐 필요한 거 없니?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 합니다. 대신 기다리세요. 상대방이 정말 필요하면 말할 겁니다. 둘, 도와줄 때 크게 도와주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도와주세요. 오늘 내가 저녁 준비할게. 장 보러 갈 때 같이 가자. 이런 작은 도움이 더 편합니다. 셋, 도와준 후에 내가 해줬는 데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상대방이 고맙다고 하면 괜찮아 하고 넘어가세요. 이번 달에 해볼 것. 하나, 자식이나 손주한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이거 좀 도와줄 수 있니? 작은 것부터 부탁해 보세요. 그러면 자식들도 기뻐합니다. 둘, 친구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혹시 내가 너무 많이 참견하지 않았나? 혹시 내가 너무 조언을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해보고 필요하면 줄이세요. 셋, 복지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식한테만 의지하지 마세요. 복지관, 주민센터, 병원, 여러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해볼 것. 하나, 봉사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도우면서 진짜 도움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둘, 가족 회의를 해보세요. 어떻게 서로 도우며 살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세요. 엄마가 필요한 건 뭐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뭐야?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셋, 도움에 관한 책을 읽어보세요. 도서관이나 복지관에 가면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평생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죠? 하지만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만 현명하게 도와야 합니다.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것을 도와주고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고 아무 기대 없이 도와주는 것. 이게 진짜 도움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도움을 받으세요. 그게 자식들한테도 주변 사람들한테도 좋은 겁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것, 이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진짜 도움은 상대방을 자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지혜를 배워가는 당신을 응원합니다.